안녕하세요 여러분. 추가 강의로서 단위의 계산이라고 하는 거를 넣어두려고 하는데 학생들 많이 보면은 화학에서 외우는 거는 잘해요. 뭐 무기화학이나 유기화학 암기는 잘하는데 이 이론 화학에서 계산 나오면은 쉬운 것들은 잘 하는데 이 어려운 문제로 가면은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 단위의 계산이라고 하는 것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러한 강의를 찍게 됐는데 아마 처음 내용은 조금 쉬울 거예요. 그래서 처음 듣다가 나 이거 다 알아 하면서 넘어가는 그런 자만한 행동을 하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뒷부분 가서 어떤 문제를 주어질 건데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학생은 제가 이렇게 도움이 없다라면은 지금 당장 풀라고 했을 때 풀 수 있는 학생은 10명 중에 1명, 10명 중에 1명도 아니야. 뭐 30명 중에 1명 밖에 안 될 것 같으니까 처음에 내용 쉽더라도 잘 들어주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잘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무엇이냐, 저희가 화학을 보면은 단위라고 하는 게 항상 나와요. 예를 들자면은 밀도라고 하는 것만 생각해봐도 밀도의 단위는 뭐 그램 퍼 센티미터 세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가장 많이 실수를 하는 게 이게 수학적으로 자꾸 접근하려고 하다 보니까 단위를 없애는 식으로 계산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이 단위를 없애는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 의미, 정의, 거를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단위를 자꾸 바꾸셔야 돼요.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것의 정의를 생각을 하면서 바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밀도라고 하는 것은요, 정의가 그램 퍼 센티미터 세제곱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맞긴 한데 이렇게 바꾸도록 합시다. 만약 그램 퍼 센티미터 세제곱이라면은 1cm 세제곱에 해당하는 그램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밀도가 10g per cm 세제곱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저도 이런 식으로 안 하니까 이렇게 계산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만약에 12cm 세제곱일 때의 뭐 질량은 얼마냐 라고 계산을 하려고 할 때 이렇게 단위를 그냥 아예 없애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다 밀도를 곱하면은 센티미터 세제곱분의 10이니까 곱하면은 센티미터 세제곱 사라져서 120g 나온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좋아요. 단위 없애는 거 좋긴 한데 나중 가서는 이거를 의미로서 파악을 하는 게 되게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의미를 항상 생각을 하면서 하자라는 취지로 이거를 찍는 거예요. 즉 10g per cm 세제곱이라고 하는 거를요, 이 단위로 보지 마시고 위에 있는 이 정의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밀도가 10g per cm 세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10cm 세제곱에 10g이 있는 상태에 이렇게 따지자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전에 뭐라 했죠? 12cm 세제곱이라고 했네. 죄송해요. 1cm 세제곱에 10g이 있다. 여기 그대로 가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제가 아까 전에 12cm 세제곱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비율을 유지하면서 곱하기 12가 됐구나 하면은 곱하기 12를 해서 120g이다 라고 하는 맞추는 형식으로 진행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런 거를 굳이 준비를 했느냐라고 하면은 문제를 풀면서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질량 퍼센트 농도가 A라고 합시다. A이고 화학식량이 X, 밀도가 D일 때 몰 농도를 구해라.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공식으로 암기하게 했어요. 어떻게? X분의 10AD로서. 근데 이 X분의 10AD라고 하는 공식이 어떻게 나왔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무작정 단위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정의를 생각하면서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질량 퍼센트 농도의 정의는요, 어떻게 되죠? 용액분의 용질 곱하기 100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백분율이라고 하는 것이 한자 그대로 해석을 해볼까요? 100에 대한 얼마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물질이 100이라고 했을 때 그에 해당한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물질은 얼마만큼 있느냐를 물어보는 게 백분율이고, 그게 퍼센트이니까 질량 퍼센트 농도는 무엇을 100으로 한 거예요? 그쵸? 용액의 질량이 100g이고 그때 용질의
그램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제가 질량 퍼센트 농도의 정의입니다. 이 용액 100 용질 뭐냐, 용액 용질 차이까지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하면서 이렇게 수식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몰농도의 정의는 어떤 거예요? 몰농도라고 하는 거는 용액의 1리터에 해당하는 용질의 몰수입니다. 자, 여기 정의에서 여기로 갈 때 아까 전에 했던 뭐 이런 식으로 곱해주는 형태로 가면 되게 어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의를 이용을 해서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 x분의 10ad를 유대낼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얘기냐면은 질량 퍼센트 농도가 A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해요? 용액의 질량이 100g일 때 용질이 Ag 있다라는 거죠. 밀도, 화학에서 밀도는 대부분이 그램 퍼 센티미터 세제곱으로 주어진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고, 그 다음에 저희는 그램으로 나왔는데 용액 그램은 리터로, 용질 그램은 몰수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은 용액 그램을 먼저 리터로 바꿔보면은 아까 전에 1cm 세제곱에 해당하는 그램 수가 D다라는 거니까 이 100g이라면은 몇 센티미터 세제곱이냐를 생각을 할 때 용액은 D분의 100cm 세제곱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센티미터 세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뭐랑 같습니까? 밀리리터랑 같아요. D분의 100ml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때 용질은 몇이라는 거예요? 용질은 Ag. 사실 근데 이 Ag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랑 같습니까? 화학식량이 X라고 했을 때는 몰수로 따지면은 X분의 A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용질은 X분의 A몰 있다라고 하는 게 나오게 돼요. 자, 근데 우리 뭘 구하고 싶은 거예요? 거의 다 바꿨어요. 밀리리터 몰수로 바꿨으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1리터로 맞춰주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1리터는 어떤 의미죠? 1000ml와 같아요. 그러니까 얘를 1000ml로 바꿨을 때 얘의 용질의 몰수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때 비율 생각하면서 문제 푸시면 끝나요. 자, 얘를 1000ml로 만약에 바꾼다라면은 용액 1000ml는 결론적으로 1리터가 되고 그때 해당하는 용질의 몰수가 되니까 용질은 D분의 100ml일 때 X분의 A였는데 1000으로 바뀌었으니까 100분의 D, 100분의 D 곱하기 1000, 100분의 1000D를 곱한 거죠. 그래서 이걸 계산한 이 몰수가 1리터에 해당하는 이 몰수가 그쵸 몰농도의 정의가 돼서 이거는 100 사라지면은 10만 남네요. X분의 10AD가 나오게 되는 거다 라고 하는 거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시는 건지 조금 아시겠나요? 정의를 생각을 하면서 비율을 맞추면서 가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문제 정도 제가 또 풀어드릴게요. 어떤 거 생각할 거냐면은 이제 만약에 질량 몰농도를 구해라 라고 하는 문제를 줘줬다 라고 합시다. 이때는 뭐 밀도가 필요 없을 것 같네요. 그러면은 질량 몰농도의 정의 엄청 중요해요. 많은 학생들이 질량 몰농도의 정의를 제대로 외우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뭐 용액 리터당 몰수, 그러면은 몰농도랑 같은데 뭐였지? 용매 1리터? 이러시면 안 돼요. 바로 정확하게 딱 나와야 됩니다. 질량 몰농도다 라고 하는 거는 용매예요. 용액이 아니라. 그리고 리터도 아닙니다. 용매 1kg, 즉 1000g에 대해서 용질의 몰수입니다. 자, 이 정의 생각하면서 바꿔 나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여기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면은 질량 퍼센트 농도라고 하는 것은 용액이 100g 있을 때 용질이 Ag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지금 바꾸고 싶은 건 뭐예요? 용매 g에 대한 용질의 몰수잖아요. 그러면은 용매라고 하는 것은요 용질하고 용매를 더했을 때 용액인 거니까 용액에서 용질 뺀 100-A에 해당하겠구나 라는 거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황은요 용매가 100-A g 있을 때 용질이 A g 있는 거예요. 용질 A g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했던 대로 X분의 A 몰 있다라는 거니까 자 이렇게 세팅해 놓으면 다 끝났습니다. 어떻게만 바꾸면 돼요? 용매 1kg으로만 바꾸면 돼요. 근데 1kg이라고 하는 거는 1000g이니까 얘를 1000으로만 바꾸면 그 비율에 맞춘 값이 이거 정답이 돼 있구나 라고 해서 용매 1000g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용매 1000g에 대해서는 용질이 그쵸 100-A분의 1000 곱한 x 곱하기 100-A분의 1000A몰 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질량 퍼센트 농도가 A고 화학식량이 X일 때 질량 몰 농도라고 하는 값은 이렇게 표현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풀고 강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질량 몰 농도가 C, 화학식량이 X, 밀도가 D일 때 몰 농도를 구해라 라고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잠깐 멈추고 이 문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10분이 돼서 고민을 할 수도 있고 1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혹은 하루 종일 뭐 간간히 고민하면서 봐도 괜찮아요. 충분히 많이 고민한 다음에 아까 두 문제나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잘한다면 10분 안에 끝날 수도 있고 조금 낯설다, 처음 보는다 이런 학생들은 하루 이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틀 정도 걸리더라도 이틀 뒤에 다시 이 해설을 봐주면은 더 오래 기억에 남을 거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강의 이거 설명 계속 하도록 할게요. 질량 몰 농도가 C다라고 하는 거는 용매가 1000g 있을 때 그쵸 용질이 C몰이다라는 거죠. 저희가 궁금한 거는 뭐예요? 용의 1리터에 해당하는 용질의 몰수입니다. 그럼 용액으로 일단 바꿔줘야 돼. 근데 그램 쓰고 얘는 몰수야. 뭐로 바꿔주는 게 좋을까요? 용매 그램, 용질 그램을 더해야 용액 그램이 되겠죠. 그러면 용질 그램으로 바꿔버리시다. 용질 그램은 어떻게 돼요? C몰은 XA 그램이 용질의 그램이 되겠고, 그러면 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CA죠. 죄송해요. X가 CX 그램이 용질의 그램이 되겠고, 용액은 1000 더하기 CX 그램임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용액은 지금 1000 더하기 CX 그램이 있을 때 우리 지금 뭐 생각해야 돼요? 용질의 몰수 구하는 거니까 용질은 몰수로 봅시다. 이 오른쪽이 아니라 얘로 볼게요. 용질은 C몰 있다라는 겁니다. 끝났죠? 얘를 뭐로만 바꿔주면 돼요? 밀리리터로만 바꿔주면 돼요. 밀도가 그램 퍼 센티미터 세제곱이다. 즉 1cm 세제곱당 D그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2g일 때는 몇 센티미터 세제곱이냐라고 하면은 변형시킬 때 D분의 1000 더하기 CX를 곱한 건가요? 그럼 1에다가 D 더하기 1000 D분의 1000 더하기 CX를 곱해줘야지 밀리리터 혹은 센티미터에 해당하는 값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1cm 세제곱은 1ml랑 같기 때문에 이렇게 둘 수가 있습니다. 다 끝났어요. 용의 1리터에 해당하는 용질의 몰수라고 하는 거는 1리터가 1000ml라는 거니까 얘를 1000으로만 바꿔주면은 정답이 되겠죠. 그럼 용액 1000ml가 있다라고 하면은 용질은 몇 몰이 됩니까? 원래 C몰이었는데 그쵸, C에다가 얼마나 곱한 거예요? 1000 더하기 CX분의 D를 곱하면 되겠죠. 1000 더하기 CX분의 D를 곱하는 게 아니라 1000D를 곱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정답인 1000 더하기 CX분의 1000CD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단위에 관해서 알아봤어요. 화학하면서 단위라고 하는 것을 맞출 때 의미라고 하는 거, 정의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면서 바꾸면은 되게 편해지니까, 혹은 그게 정답이에요. 그렇게밖에 생각을 해야지 나중에 어려운 문제 나오더라도 잘 풀 수 있으니까 이번에 연습했던 것들 꼭 잊지 말고 계속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유 같은 쉬운 시험에서는요, 웬만해서 단위를 막 그램 퍼 센티미터 세제곱 나왔을 때 이 맞추는 형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좀 많아요. 물론 그런 맞추는 형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조금 문제를 꼬우면은 못 푸는 문제들이 생겨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의미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정의에 입각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